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종일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패널 토론을 들으면서 어떤 그 한국 문화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또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어, 최근에 인터넷은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콘텐츠 산업 전반에 굉장히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어떠한 그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또 우리 콘텐츠 업계가 이러한 어떤 그 환경 변화를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조금 전에 저를 뽀로로 아빠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어쨌든 그 뽀로로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저도 뽀로로와 관련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뽀로로가 처음 나온 건 2003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만 10년이 됐죠. 그래서 그 뽀로로가 나왔을 때 처음 뽀로로를 봤었던 7살짜리 꼬마 아이가 이제는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그 10년이 지나면서 많은 어린이들이 이 뽀로로를 경험하면서 지나간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지나고 지금은 뽀로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캐릭터 중에 하나가 됐죠. 그리고 또한 이 뽀로로는 해외 130개국에 수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최근에 제작된 한국의 컨텐츠 중에는 해외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컨텐츠였습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나오기 전까지요. 맞습니다. 지금 아마도 강남스타일이 해외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의 컨텐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싸이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서 18억 뷰를 돌파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정말 감탄스럽고 축하해야 될 일이고 다른 한편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 입장에서 다소 황당하기도 합니다. 왜? 저희는 130개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우리의 해외 마케팅 담당자들이 해외 각 지역에서 열리는 모든 마켓을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그 마켓에 참여한 해외 바이어들을 설득해서 저희의 콘텐츠를 팔아서 그 결과 정말 창피하지 않은, 아니 한국을 대표하는 콘텐츠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만큼의 성과를 이뤄냈다라고 생각했는데 강남스타일이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모든 기록들을 다 뛰어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강남스타일이라고 하는 음악,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독창적입니다. 재미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음악에, 뮤직비디오에 주목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건 유튜브, 인터넷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인터넷을 통해서 정말 10억 명이 넘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환호하고 같이 따라하고 플래시몹도 하고 그랬습니다. 확실히 인터넷은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전반적인 콘텐츠 산업 분야에 굉장히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일단 다시 제가 애니메이션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데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한다는 게 지금도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애니메이션을 제작한다라고 끝나는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작하는 상업용 애니메이션은 극장의 스크린 혹은 방송을 통해서 소비자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작사의 입장에서 사실 방송사와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수많은 제작자들과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 어떤 경쟁을 거쳐서 방송사와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원하는 시기, 원하는 시간대에 우리의 콘텐츠가 편성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 수출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까다롭고 복잡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그 우리의 그 해외 마케팅 담당자들이 해외 마켓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 마켓에 그 전 세계에서 찾아온 바이어들을 만나서 우리 콘텐츠가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리고 설득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바이어들이 우리의 콘텐츠를 골랐다라고 해서 문제가 끝난 건 아닙니다. 다시 그 지역의 방송사로 가게 되면 그쪽의 편성 책임자가 각자의 판단과 또 주관에 의해서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시간대에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어린이들은 다시 우리 콘텐츠를 하는 그 채널에 그 시간에 맞춰서 시청을 해야만 우리 콘텐츠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겠죠. 정말 쉽지 않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터넷의 보급이 굉장히 확산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저는 어떤 해외 교포 한 분을 이제 만나 뵌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해외에서 결혼을 했고 거기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아이에게 한국말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아이가 인터넷으로 뽀로로를 보고 한국말을 배웠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기분 좋고 뿌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인터넷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정말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나가 정말 그 편한 시간에 편한 장소에 자기가 원하는 콘텐츠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라면 얼마든지 반복해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작된 콘텐츠를 업로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애니메이션을 제작한다라는 것들, 그리고 배급한다라는 것들,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과 또 많은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소위 메이저라고 불리는 거대 기업들의 사업 영역에 속했습니다. 당장 애니메이션만 하더라도 1990년대 초반까지 저희가 만들고 있는 TV용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의 200~300명의 애니메이터들이 정말 수개월에 걸쳐서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하고 촬영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장 저희만 하더라도 100명 미만의 인원이 그 이전에 200~300명이 했던 그 일들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사람들이 했었던 많은 일들을 지금은 기계가, 컴퓨터가 대신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사실 멀지 않은 장래에 아마도 열 몇 명 정도의 인원만으로도 애니메이션을 충분히 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멀지 않아 도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타 콘텐츠 장르들을 보면 일단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 2~3명만으로도 콘텐츠를 제작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 명이 시작서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개발한 모바일 게임이 국내 시장에서 공존의 히트를 기록한 사례도 있다라고 하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컨텐츠도 1년에 정말 지식과 기술을 배운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가 쉽게 제작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렇게 이전에는 정말 거대 기업이 주도해왔던 컨텐츠 산업의 진입장벽이 점차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누구나가 쉽게 제작할 수 있는 시대가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경쟁은 이전보다 훨씬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죠.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살아남고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애니메이션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그 젊은 학생들이나 혹은 그 애니메이션을 새로 시작하게 하는 기업가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들과 만나게 되면 그분들은 저한테 이제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지금 애니메이션 그 젊은 친구들은 애니메이션 회사에 입사하려면 그림을 잘 그려야 하나요? 아니면 어떤 공부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정말 좋은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사업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분명히 그림을 잘 그리면 애니메이션 회사에 입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주변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그림을 잘 그리는 수많은 젊은이들과 경쟁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쟁을 패스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또다시 그림을 잘 그리는 미래의 젊은이들과 앞으로 또 경쟁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끊임없는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전에 사람이 했었던 많은 일들을 컴퓨터가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하는 프로세스는 점점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쩌면 사람과 컴퓨터와 경쟁을 하게 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은 컴퓨터가 할 수 없는 것, 앞으로도 컴퓨터가 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쉽게 모방하고 같이 따라할 수 없는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저는 창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국의 K-팝, 온라인 게임, 드라마, 영화 이러한 전반적인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해외 쪽으로도 시장이 확대되고 있죠. 그게 가능한 건 이제는 그 이전에 거대 기업, 방송 기업들만 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창의적인 콘텐츠라고 하면 전 세계 지역을 불문하고 그걸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에 콘텐츠의 유통 플랫폼을 갖고 있었던 거대 미디어들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 산업의 주도권은 미디어로부터 이제는 점차 개발자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도 한국의 문화 콘텐츠 세계로 어떻게 조금 더 확산시켜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갖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콘텐츠가 지금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최근에 왔고 약간 좀 브레이크가 걸린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인터넷의 확산은 한 단계 더 도약하고자 하는 한국의 콘텐츠 기업에게는 분명히 좋은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콘텐츠 산업이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해외에 얼마나 더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학계에서, 정부에서, 기업에서 그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다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해답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해답은 역시 창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